됐어? 이렇게 시작해봅시다. 자, 오늘 챕터 13쪽 보겠습니다.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은 첫 번째 원자 반전에 대해서 배웁니다. 두 번째 얘네들이가 이온이 됐을 때 반전에 대해서 배울 것이겠습니다. 세 번째 얘네들이가 전자 한 개 이럴 때, 다시 말해서 전자 한 개를 우리가 뺄 때 필요한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겠습니다. 이건 한 개만 되는 건데요. 네 번째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 해서 한 개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뜰 때 필요한 에너지들에 대해서 소개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자 친화도라는 이름인데요. 전자 친화도는 거의 소개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살짝 지나가면서 한 소리 할 것이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주기적 성질은 원자번 1번부터 20번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네요. 우리가 주기적 성질이라는 타이틀로 공부를 한다 했는데 앞에서 여러분한테 주기율표가 나온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학적인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원소 서리라든지 옥타브 서리라든지 그리고 멘델레프의 주기율표 원자량 단위로 만들었던 주기율표 그런 쪽도 말이죠. 근데 멘델레프가 주기율표를 만들 때는 원자량 단위로 만들었습니다. 조금 좀 안 맞아서 모줄리가 원자 번호 즉 원자의 속의 양성자 수를 가지고 표를 다시 한 번 더 만들고 현대의 주기율표는 그런 모줄리의 얘기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기율표에서 전자 껍질이 몇 껍질 있습니까를 통해서 한 개의 전자 껍질만 가지나 즉 K 껍질만 가져 하면 1주기 원소가 되겠네요. 두 개의 전자 껍질 가집니다. K와 L 껍질 가지겠습니다. 2주기 원소 하면서 소개될 수 있겠죠. 3주기, 4주기, 현대적으로는 7주기까지 있습니다만은 굳이 그 정도까지 다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외곽 전자 몇 개 있습니까? 통해서 1족이라 하겠습니다. 한 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두 개의 최외곽의 전자가 두 개 있다면 2족이라 쓸게요. 중간에 3에서 12족 원소, 전이 원소는 뺀다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한테는 굳이 전이 원소에 대해서 신경 쓸 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외곽 전자가 3개 있습니다면 13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족할 때 이 족자가 한자어로 무슨 족자겠습니까? 발이요. 발족은 아니고요. 가족할 때 그 족자입니다. 가족들의 성질들은 꽤 비슷하죠. 아스케 개파는 거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개파는 경우가 많죠. 끼리끼리 논다 해서 같은 족끼리는 화학적 성질이 유사해 할 수 있겠습니다. 4개 있잖아. 14, 15, 16, 17 마지막 최외곽의 전자가 1주기 원소는 2개 나머지는 8개 돼 있다면 18족이라는데 18족은 다른 이름으로 영족 기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율표 배치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원자번은 1번 수소죠. 주기율표 원소 이름 모르면 곤란하죠. 2번 헬륨 되고 있습니다. 3번 리튬, 4번 베릴륨 되고 있어요. 5번 붕소,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로린, 10번 네온 되고 있죠. 다시 한번 더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14번 실리콘 또는 규소를 부르고 있습니다. 15번 인과, 16번 황, 17번 염소 되겠죠. 18번 아르곤 되고 있습니다. 20번 칼슘 다시 19번 칼륨과 20번 칼슘 여기까지 소개되겠습니다. 우리가 X축 1쪽에서부터 시작해서 Y축 18쪽까지 할 때 주기적 성질이 나타나는 것은 원자 번호 증가함에 따라서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1쪽 1개, 2쪽 2개 쭉쭉쭉 해서 17쪽 7개까지 1쪽에 1개부터 시작해서 17쪽에 원자과 전자수가 7개까지 쭉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족 원소 원자과 전자 몇 개라고요? 네, 4개입니다.
원자가 전자가 6개 있답니다. 누굽니까? 16. 16조 원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고요. 그렇다면 18조 원소의 원자가 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0입니다. 18쪽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 부른다고? 영쪽 기체라는 의미 있습니다. 기체요? 헬륨, 네온, 아르곤, 그 밑에 크리톤, 제논, 라돈, 데이크스인데 모두 다 1원자, 단원자, 기체, 단원자, 분자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18조 원소들은 다른 거랑 화학적인 결합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옥타브스를 할 때 옥타브에 그때 18조 원소가 포함되지는 않았던 바, 즉 하나, 도, 레, 미, 파, 솔, 라, 시 하고 또다시 도 리셋되는 그런 과정을 옥타브셀에서 소개한다 했습니다. 원자가 전자의 수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핵의 전하량을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핵의 전하량, 2주기 원소에 대해서 핵 전하량을 한번 물어볼게요. 2주기 누구 있습니까 하면 3번 리튬부터 시작하겠네요. 10번 네온까지. 핵의 전하량은 원자 번호 3번 리튬 원소 1쪽이라 할까요? 플러스 3의 핵전을 가지겠죠? 2주 원소에 대해서 되겠나요? 그리고 18쪽이 되면 10번 네온입니다. 플러스 10까지 이렇게 핵의 전에 쭉 증가됩니다. 원자 번호 3번대로 10번까지 이해됐습니까? 원자 번호가 뭔데요? 양성자의 개수잖아요. 핵의 전하량에 직접 비례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에 원자 핵이 있고 안쪽 전자 껍질이 있고 바깥쪽에 전자들이 있을 건데요. 이 전자가 느끼는 안쪽 전자 껍질들의 가로막기 효과, 다시 말하면 이 핵을 쓱 앞을 지나가면서 핵의 전하량을 제대로 못 느끼게 하는 효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의 가로막기 효율은 대략 0.85를 쓸 수 있고요. 그렇다면 같은 전자 껍질이 있는 전자가 역시 자기를 가로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같은 전자 껍질끼리 가로막겠습니까? 근데 전자가 같이 이렇게 사이를 띄고 이렇게 원나간다. 맞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전자 껍질이 있는 게 약 0.35 정도 가로막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전자를 지금 내가 몇 개를 준비했습니까? 하면 4개를 준비했죠. 다시 말하면 핵의 전하량 플러스 4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핵의 전하량 플러스 4, 다시 말하면 헬륨을 뜻하고 있는데요. 그지? 안쪽에 있는 것들이 이 플러스 4를 0.85 가로막아준다는 뜻입니다.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얘도 약 0.35 정도 가로막은데요. 그렇게 가로막은 뒤에 이 전자가 느낄 수 있는 핵의 전하량, 그걸 우리는 유효라는 말을 쓰고 유효 핵전하량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량은 핵의 전하량보다는 좀 작지만은 어쨌든 이런 비율로 증가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쓰는 게 핵전하량이고 이렇게 쓰는 것은 유핵전하량입니다. 근데 핵의 전하량이 커진다거나 유핵전하량이 커진다거나 그 일반 차이 없이 설명할 수 있겠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번에 원자 반지라든지 이온화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기성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핵전하량 또는 유핵전하량으로 설명할까 하겠다고요. 원자 그 전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각 주기마다 리셋되는 성질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하시고요. 책이 없다 누구야? 다시 옆에 봐주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한 거. 자, 우리가 첫 번째 다루고 싶은 건 원자 반지름이었습니다. 원자가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특히 X선 회절을 통해서 원자 핵의 위치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 핵의 위치는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재는 데 있어서 금속과 비금속의 원자 반지름 재는 방식이 좀 서로 다른데요.
금속은 나중에 큰 3단 다시 말하면 위험하고 세페이드 3m 하를 다루게 되면 금속 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짝 맛보기를 합니다. 근데 화원 정도 수준, 다시 말하면 세페이드 3m에서는 금속 결합은 거의 다루진 않아요. 금속 결합이 있다 정도 수준에서 그냥 넘어가고 말아요. 대신 4F 정도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화학 2 정도 들어가면, 즉 내년에 여러분들이 내년의 후반기쯤, 다시 말하면 이 정도쯤에 되면 화학 2를 한번 살짝 건드려 볼 날이 올 겁니다. 그때 훨씬 더 세밀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속은 원자들이 패킹될 때 원자를 마치 구로 생각했다면 그 구가 접하는 형식으로 패킹되는 걸로 볼 수 있겠고, 똑같은 금속 원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구리면 구리, 또는 철이면 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패킹된 원자 핵간 거리를 체크한다면 그 핵거리의 절반을 원자 반지로 삼겠습니다. 메탈, 금속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반면 비금속은 원자 혼자 있는 건 아니고요. 똑같은 원자 두 개가 공유 결합을 하는데요. 공유 결합이라는 게 서로 원자과 전자를 공유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 핵간 거리의 절반을, 이 핵간 거리 절반을 공유 결합 반지름이라 하고, 이 공유 결합 반지름을 원자 반지름으로 삼습니다. 이에 여러분들 공유 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공유의 종류가 서로 내가 한 개 줄게, 니도 한 개 주라 하는 단일 결합도 있지만, 두 개 주는, 세 개 주는, 이중, 삼중과 같은 다중 결합도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 공부했지만 탄소 원자가 단일 결합할 수도 있고 이중, 삼중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걸 기준 삼아야 될까요? 당연히 단일 결합이죠. 왜냐하면 단일 결합만 할 수밖에 없는 17쪽 원소는 단일 결합만 가능하잖아요. 16쪽 산소는 이중도 가고 단일도 가능합니다. 17쪽 질소 같은 경우에는 3중과 2중 그리고 단일도 가능합니다. 14쪽 원소인 탄소는 3중 결합뿐만 아니라 2중과 단일 결합도 가능하죠. 아직 여러분한테 어렵겠지만 1.5중 결합이라는 벤젠 결합도 존재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가 공유할 때 단일 결합했을 때 핵강들이 절반을 비금속 원소의 원자 반지로 삼습니다. 교재가 조금 글자가 잘못 나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똑같은 똑같은 원자들이 이원자 분자를 형성할 때 핵강들이 절반으로 삼는다라는 멘트가 보인다면 틀렸습니다. 비금속에 대해서는.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질소 원자가 3중 결합해서 X2, 다시 말하면 N2 분자를 만들 때 핵강거리 절반을 질소 원자 반지로 삼는 거 아니에요. 단일 결합했을 때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원자 반지로 삼는 이런 방법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핵강거리보다는 요 거리는 어떻습니까? 이건 더 길겠죠. 이건 반대발수 반지름이라는 이름을 써요. 여러분한테 필요 없어요. 그래서 18쪽 원소는 다른 거랑 결합해 안 해? 안 해요. 다시 말해서 18쪽 원소는 원자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할 때 18쪽 원소는 빼버립니다. 누구만 따진다? 1쪽에서 그렇죠. 17쪽까지만 따진다. 이해됐습니까? 과학은 항상 한 말이지만 현상이 먼저입니까? 법칙이 먼저입니까? 현상. 그렇죠. 현상이 먼저예요. 현상을 보고 원자 반지름의 현상을 보고 이런 현상이 나온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는 게 그게 과학이에요. 2주기 원소를 생각해 봤습니다. 2주기라면 누구 있지? 원자부 3번 리튬부터 네온까지 있는데 일단 네온은 18쪽 원소니까 빼버리겠습니다. 3번 리튬의 원자 반지름이 이렇네요. 9번 플로린 원자 반지름이 이래요. 같은 주기인데 원자 번호가 증가하니까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봤어요. 왜 그래? 라고 이유를 얘기해야 되겠죠. 왜 그럴 것 같아요? 플러스 3의 핵전환경 대비 플러스 9의 핵전환경. 핵의 전환이 커져요. 어차피 이중이니까 전자급질은 2개거든요. 핵의 전환이 커지면서 유핵전환이 커지면서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좀 더 잘 당겼잖아.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죠. 같은 주기에 대해서는 오른쪽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전화가 증가.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감소해.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참고로 리튬 베릴륨 쪽은 급하게 떨어진 거예요. 질소, 산소, 플로린은 거의 비슷해요. 무슨 뜻이 알겠어요? 질소, 산소, 플로린은 아주 조금의 차이만 있어요. 실제 값들은 여러분한테 데이터로 이미 책에 주어져 있습니다. 130 몇 페이지죠? 259쪽에 실제 원자 반지름에 대한 데이터는 주어져 있습니다. 실제 값이 여러분한테 필요할까요?
아니요, 상대값이 필요해요. 배수관계 필요해요. 자, 이게 2주기 원소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원자. 그렇다면 3주기는 어떨까요? 하겠습니다. 3주기 1조 원소입니다. 누구죠? 예, 12번 나트륨입니다. 그렇게 해서 17번 염소까지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리튬 사이즈는 염소 사이즈보다 더 큽니다. 리튬 사이즈는. 근데 서로 다른 쪽에 서로 다른 주기놈들 비교할까요? 안 비교 안 해요. 비교 안 해요. 그래서 같은 주기끼리 비교하거나 아니면 같은 족끼리 비교할게요. 4주기 넘어가죠. 4주기면 누구 있어? 19번 칼륨 있겠죠.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얘네들은 같은 족이죠. 2주기 1족, 3주기 1족, 그리고 4주기 1족입니다. 원자 번호 커질수록 원자 반전이 증가되네요. 왜 그래? 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2주기, 3주기, 4주기 1족 원소예요. 2주기 1족, 3주기 1족, 그리고 4주기 1족이네요. 전자 껍질 두 껍질 있어요. 세 껍질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전자 껍질까지 있잖아. 얘는 전자 껍질 수가 많아져서 원자 반전이 증가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현상을 보고 같은 주기에서의 현상을 보고 같은 족에서의 현상을 보고 이해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9번 플로린, 17번 염소, 브로민은 이쪽에 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역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원자 반점이 커져요.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거든요. 두 껍질, 세 껍질, 네 껍질 이런 식으로요. 이해됐어요? 원자 반점이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오른쪽 페이지까지 다 있네요. 자, 원자 반점을 쓰면 두 번째 뭐도 있다? 이온이 됐을 때의 반점도 있겠군요. 이온 반점은 크게 역시 금속과 그 금속 양면, 비금속과 그 비금속의 음연을 비교해 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번 11번 나트륨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원자번 12번 나트륨 같은 경우는 또 오늘 부피 왜 이렇게 약하니? 원자번 11번 나트륨 소개하겠습니다. 얘는 전자 껍질을 썼습니까? K 껍질이 2개 있고요. L 껍질이 8개, 그리고 세 번째 전자 껍질 M 껍질이 1개 있습니다. 이 나트륨 1 플러스 양면일 때 뭔 뜻이야? 이 전자 껍질이 날아가는 거죠. 전자 껍질이 날아가는데 금속이 양이되면 전자 껍질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원자 반점 대비 이온 반점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는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9번 플로린 생각해봤습니다. 9번 플로린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7개. 그래서 2주기 17족인데요. 얘가 그러면 원자 번호 전자 한 개를 얻어먹어서 음연됐습니다. 전자 껍질 수가 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게 8배죠. 너무 약한데요? 이해됐어요? 전자 껍질로 늘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전자들끼리 바깥으로 치면 뭘까요? 전자끼리 마이너스끼리 서로 반발해요. 그래서 비금속은 음연되면 음연 사이즈는 커지는데요. 이때 전자 간의 반발력이 심해져서 음연되면 사이즈가 커진다.
이렇게 소개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전자 이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소개될게요. 여러분 속도 같은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등전자 이온, 전자의 개수가 같은 이온이에요. 산소의 2- 얘 오비탈 배치라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원래는 4개였다가 2- 되는 과정에서 전자 2개 넣는 과정에서 2p6 돼요. 근데 그거는 프로이드는 나트륨에 3s에 한 개 있던 전자를 날리는 과정에도 역시 마찬가지. 12번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입니다. 2+ 되면 3s에 2개 이거 날리는 과정에서 모두 다 10번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 사이에서 등전자 이온 배치가 나온대요. 산소보다 산소 2-가 사이즈 커졌습니다. 플로린보다 플로린 1- 사이즈 커졌습니다. 나트륨은 금속으로서 나트륨 1+ 되면서 사이즈가 줄어들고 마찬가지 12번 마그네슘도 2풀 되면서 사이즈가 줄어드는데요. 얘네들 전자 배치는 가운데 있는 10번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됩니다. 전자 배치가 같다는 것은 전자 껍질 수도 같겠고 전자 간의 반발력도 서로 같겠습니다. 그러나 해그전에 플러스 8에서 해그전에 플러스 12로 커지는 과정에서 유효 핵전화가 더 커지겠고 이온 사이즈가 더더더 줄어들어 할 수 있다고요. 이건 3주기 비금속과 4주기 금속 사이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황의 2-, CL의 1-, 칼륨의 1+, 칼슘 플러스다. 역시 18번 네온 18번 아름과 같은 그런 전자를 제가 얘기하겠다고요. 이 놈들이 ABC가 누군지를 알아야 ABC가 누군지를 알아야 얘네들과 큰 3단원 몇 대 몇으로 이온 결합할지 몇 대 몇으로 공결합할지 그렇게 공결합해서 만든 분자는 어떤 모양일지 결합의 극성은 어떤지 분자의 극성은 어떤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저 A가 질소인지 산소인지만 내가 알면 저 분자 구조는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질소인지 산소인지 몰라서 답을 못 냈어. 그런 안타까운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주제 성질 배우는 이게 이 단어로 끝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 뒤쪽 얘기다. 다시 말하면 3F를 통해서 화학원의 원자 세계, 분자 세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앞에 여러분들한테 홀전자의 개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비탈하면서 소개됐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그런 것들 원자 반지름, 이온화에너지 또는 유액전화 이런 것들 전차 친화도, 전기 음성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수치를 대입하는 과정에서 대소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ABC가 누군지 챙겨내는 거. 이건 못해도 과거 가겠다. 너무 꿈이 거대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과거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내신 1, 2등급 받는 학생들 또는 수능 1, 2등급 받는 학생들 걔네들은 이 원자 세계, 분자 세계 여기서 점수 안 까져요. 뭔 뜻인지 알겠어? 양적 관계 문제에서 점수 깨져서 2등급에서 3등급 밀려서 그렇지. 원자 세계, 분자 세계 화학을 크게 1, 2, 3, 4 4개 단원 넣을 때 2단, 3단에서 점수 깨진 애들은 1, 2등급 받을 자기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이 부분은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1번 원자 반지름과 2번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요거를 조금 이쁘게 쓰면 금속과 그 금속의 양이온에 대해서는 얘는 1보다 작은 사이즈의 비율이 나오겠죠? 얘는 비금속의 원자 반지름 대비 음이온 반지름 되면 1보다 커지는 꼬라지를 볼 수 있겠다고요. 이런 말로 된 것들을 여러 가지 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던져줍니다. 원자 반지름 대비 이온의 반지름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더 큰 놈과 작은 놈들 말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비금속을 얘기하겠고 금속을 얘기하겠죠. Y축에 원자 번호를 줄 수도 있고 X축에 원자 번호를 줄 수도 있겠고 뭐 어떤 홀전자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했어? 홀전자가 없는데 원자 반지름 대비 이온 반지름이 1번 작대 뭔 뜻이야? 홀전자가 없는데요. 홀전자가 없는 건 2족과 18족 원소잖아. 근데 이온 반지름 되니까 1번 작대 2족 원소는 얘기예요. 마그네슘, 칼슘 같은 놈들이란 얘기예요. 뭔 뜻이 알겠어?
홀전자의 개수가 한 개 있는데 원자 반질 대비 이온 반질이 1보다 더 크대. 홀전자가 한 개 있다는 것은 1쪽, 13쪽, 그리고 17쪽이에요. 근데 이온 반질 되니까 커졌대. 음이온이야. 1쪽과 13쪽이 음이온 될 리는 만무하잖아. 17쪽이라는 얘기죠. 그런 걸로 ABC 원자가 누군지 찾아내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앞단에서 여러분한테 소개됐던 오비탈 배치, 그를 통해서 원자가 전자, 경우에 따라서는 홀전자, 경우에 따라서 뭐 유액전의 대소관계, ABC 원자가 누군지 찾는 게 이 단원에서 가장 하셔야 될 일이고, 이 단원은 베이스가 돼서 3단원, 4단원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분자 모양이 어떻고 나중에 산수가 어떻고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하십시오. 이온 반지름은 뒷페이지에 260페이지 그리고 261페이지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등전자 이온까지 정리하세요. 자, 다음 챕터 넘어가십시오. 챕터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예, 아까 봤던 원자 반질, 이온 반질보다 좀 더 귀찮은 복잡한 이온화 에너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온에너지는 중성 상태의 그리고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부터 전자 1몰을 뗄 때 필요한 에너지로 정의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금속은 기체 아니잖아요. 예. 금속은 기체화 시켜서, 즉 금속 고체를 녹여서 그리고 끓인 뒤에 기체를 만든 뒤에 그때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뭐 고체에서 전자 띄기 쉬운 놈들은 기체에서도 전자 띄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이온화의 정의로는 얘가 에너지를 처먹여서 원풀 만들고 전자 한 개 내는데 요 필요한 에너지, 물론 다 기체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배치는 어떻습니까? 한데요. 같은 쪽에서는 어렵진 않아요. 같은 쪽에서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자 껍질수가 늘다 보니까 떼기가 쉬워요. 참고로 유형 핵전화를 따짐에 있어서 이주기는 이렇게 그립니다. 3주기는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3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록 원자가 전자에 대한 유형전화는 같은 쪽에선 3주기가 더 크다 하더라도 원자 반질이 커지면서 핵에서의 영향력이 훨씬 더 줄어들어서 2주기보다는 3주기, 같은 쪽에서는 2주기보다 3주기, 물론 4주기도 이렇게 되겠지.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도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핵의 영향력이 약해서 이온에너지가 감소하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되겠나? 같은 쪽은 별로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야? 같은 주기가 문제예요. 이 같은 주기, 다시 말하면 이 주기 원소에 대해서 이온에너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이온에너지가 이 주기 원소는 오른쪽 갈수록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핵의 전압이 커지니까 유액전압이 커지니까 증가하는데요. 앞에 대체로 증가한다라는 말을 써요. 대체로. 다시 말하면 쭉 증가했으면 뭐 신수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쭉 증가되지가
아, 복잡한 그래프가 나와요. 278쪽인가요? 278쪽 이주기 원소 드리겠습니다. 원자번 3번 리튬이네요. 4번 벨륨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쭉 증가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런데요 5번 붕소 13족이 되니까 살짝 내려갑니다. 2족과 13족에서 이온의 차이가 아니 해결제한이 커지니까 당연히 커졌어야 될 것 같은데 살짝 내려가네요. 다시 보면 예가 있어요. 6번 탄소 7번 질소까지는 뭐 전혀 문제될 없습니다. 그러나 8번 산소가 되니까 또다시 살짝 내려가네요. 얘는 15족과 16족에서 역시 일반적인 기항에 따르진 않네요. 9번 플로린 10번 대원 역시 문제될 것 없이 올라가고 있는 게 2주기입니다. 3주기는 어떨까요? 하는데 리튬보다는 낮은 쪽에 11번 나트륨이 소개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1주기 네온 대비 헬륨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면 더 높은 쪽에 헬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수준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가 나옵니다. 염교재 269쪽인가? 278쪽에 이 그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현상이 나왔네요. 그럼 뭐라 얘기할래? 현상이 나왔잖아요. 이온화전 현상이 나왔잖아요. 그럼 뭐라 한다고? 왜 그래라고 밝혀야 되겠죠. 왜 그래라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전은 대체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예, 유액전화가 커져서 대체로 증가합니다. 근데 쭉 증가되지 않고 두 번의 예열을 봅니다. 이 두 번의 예열에 대해서 보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KLM 전자값만 얘기했던 보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보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예외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의 원자 모델, 다시 말하면 전자껍질로만 설명하는 얘네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들고 나와야 되겠어요? 당연히 오비탈 들고 나와야 되죠. 4번 벨륨 2족 원소는 플러스 4의 핵점을 가지겠습니다. 1s 오비탈에 전자 2개 있습니다. 2s 오비탈에 역시 전자 2개 있네요. 얘는 n 이꼴 무한대로 전자를 떼야 되는데 누굴 뗀다? 뻔하게 이 전자를 떼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5번 붕소를 봤습니다. 13종 원소예요. 5번 붕소 플러스 5의 핵전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원자마다 에너지는 서로 똑같다. OX. 틀렸죠?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리튬의 불꽃 반색, 나트륨 불꽃 반색, 그리고 칼륨 불꽃 반색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원자마다 에너지가 서로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13쪽 붕소 1s는 이것보다 낮은 쪽에 1s 있습니다. 13쪽 붕소 2s요? 역시 마찬가지 벨륨보다 낮은 쪽에 2s 있습니다. 이 전자 뗄까요? 5번 붕소는요 1s, 2s 말고도 뭐가 있다? 2p가 있어요. 여기 전자 있네요. 이 전자를 떼야 돼요. 벨륨의 2s보다는 붕소의 2p가 에너지가 더 높아서 이거 떼기가 더 쉽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럼 쭉 증가됐으면 이 오비탈 들고 나올 이유가 없었을 텐데 줄어드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냥 예외야 외워 이게 과학이야? 아니죠. 현상을 봤으면 그 현상에 대한 이유, 원인을 설명해야 되는 게 그게 과학이죠. 또 모르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얘기를 들고 나오든지 공부하면서 알겠어요? 그렇다면 7번 질소와 8번 산소는 어떤 관계 있습니까? 15조과 16조가 어떤 관계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7번 질소 얘는 1s의 전자 2개 있고 2s의 전자 2개 있습니다. 2p의 전자가 하나, 둘, 셋 있는데요. 실상 XYZ 서로 에너지 같습니다. 그냥 관습적으로 이 전자를 뗄게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8번 산소
1S에 2개, 2S에 2개, 2P의 전자가 몇 개 있다고? 4개 있죠. 잘 보세요. 제대로 배치했다?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 쿤드 기준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하다 달랐습니다. 제발 습관. 알겠어요? 그 습관 아예 처음부터 들이지 마세요. 얘도 이것 떼자. 아니죠. 쌍으로 있는 이걸 떼는 거죠. 홀로 있는 전자 대비 쌍으로 있는 전자는 한 오비탈 전자 2개 있으니까 2개의 전자끼리 서로 뭐할까? 좀 더 반발하겠지. 좀 더 떼기가 쉬워졌겠지라고 소개하겠다고요. 그냥 쭉 올라갔으면 이 얘기 들고 나왔을까요? 안 들고 나왔어요. 근데 살짝 내려가는 산소가 살짝 내려가는 이유를 보고 현상을 보고 이유를 얘기하기로 홀로 있는 전자들이 쌍으로 있는 전자가 떼기가 좀 더 쉬워졌어. 전자의 반발력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같은 주기에서 대체로 증가하나 두 번의 예외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정리하십시오. 페이지 280, 278페이지입니다. 아이씨, 또 있었어? 아이씨, 내가 손 이렇게 묻히라고 하는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과 말해줬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돼? 아유, 고맙습니다. 아. 자, 이쪽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는 A, B, C, D, E, F, G, H, I, J까지 10개인가? 예, 10개의 원소들에 대해서 이오나이즈를 제시해봤습니다. 이오나이즈가 뭐 이런 그림이 그리는데요. 제일 작은부터 제일 큰 놈까지 A부터 J까지 제시했습니다. 얘는 원자번호 2번 헬륨부터 11번 나트륨까지 10개의 원소에 대해서 제1이온진 이온 제시했습니다. 스몰 A부터 스몰 J까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누구 제시했습니까? 하면 원자번호 2번 헬륨부터 11번 나트륨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이걸 볼 때 꿀팁 아닌 꿀팁입니다. 이온아이즈 나오면 이 이온지 그래프를 미리 하나 그려놓으시고 이해했어?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나오면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누가 더 큰지 ABC 대소관계를 매칭하세요. 꿀팁 아닌 꿀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 없이 머릿속으로 ABC가 누구겠지? 이러면 거의 100% 깨집니다. 한두 번 깨진 뒤에는 재미가 없어지겠고 재미가 없어진 뒤에는 안 풀죠. 그러면 개념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여자 제일 작겠답니다. 누구? 2번 헬륨부터 11번 나트륨까지인데 제일 작겠답니다. 누구죠? 얘는 나트륨이에요. 두 번째로 작겠다죠? 누구야? 이번엔 리튬이겠군요. 제일 크겠다는 J예요. 누굴까요? 예, 이놈은 헬륨이에요. 두 번째 크겠답니다. 누구지? 이건 네온이에요. 됐어? 그럼 전자 배치하는데 3번 리튬, 4번 벨륨 될까? 아니죠. 이게 4번 벨륨이고 이놈이 5번 붕소예요. 6번 탄소, 7번 질소일까요? 아니요. 이게 질소가 되고 이놈이 산소예요. H, 요게 플론드 H. 그렇게 매칭하는 거예요. 이 그림 그려놓고요. 그지 않은가? 그렇지 않고 이런 그림 안 그려놓고 11번 나트륨까지니까 나트륨 하다 보면 실수하기 딱 좋아. 한 번 실수하면 2점이고 3점이 깎이고 그거 몇 번 깎이다 보면 알았죠? 재미없어져 이거. 중3 학생들도 오늘 테스트를 치르니까
14문제 중에 대해서 14문제 만점받아 온 학생이 있고 한 개 틀린 학생도 있고 한 6개, 7개 틀린 학생도 있어요. 차이는 뭘까요? 자주 얘기하죠. 개념 완성은 뭘로 통해서? 문제풀이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한두 번 문제 풀다가 틀리만 하면 그 다음 문제 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개념 완성이 될 리가 없지. 자주 말하죠.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이 완성된다고요. 매번 하는 학생들 그래요. 아 이게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돼서 문제 못 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 이 병시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소리입니다. 문제를 안 푸니까 그리고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이런 거 하나 안 그려놓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런 게 틀린 게 여러 번 반복되니까 개념도 안 잡히고 재미도 없고 그걸 2번, 3번 하다 보면 다음 진도 나가 있어요. 다음 진도 큰 3단, 4단 얘기하고 있는데 2단 붙잡고 재복습할 그런 정신머리 없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모의고사 치는데 중간 테스트 치는데 점수 개박살 나 있어요. 이 팩트를 여러분들 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얘들 알아? 한 번 할 때 확실히 해놔셔야 돼요. 한번 지휘성질 공부해놨으니까 이거 그래프 여러 번 그리면서 나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ABC 원자 하면서 누군지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6문제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해됐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줄게요. n 족이에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n 플러스 4, n 플러스 5 돼 있어요. A 주기예요. B 주기래요. A, B는 2, 3주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N은 몇 쪽입니까? 문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요 세 개는 A 주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쪽에 해당하고요. 요 세 놈은 n 플러스 3, n 플러스 4, n 플러스 5족인데 B 주기에 해당한대요. A하고 B는 2, 3주기 중에 누굽니까 하는 거고 맨 앞에 있는 A는 몇 족입니까? 얘 당연히 이런 지금 이혼의 지금 그림 하고 있는 중이잖아. 세 개가 연속해서 올라가는 건요. 13족, 14, 15, 16, 17, 18쪽에서 2주기 따지면 분소, 탄소, 질소 살짝 올라갔다가 산소 살짝 내리고 플로린 내온답니다. 3주기는 얘네들보다 위에 있을까요? 아래 있을까요? 아래 있겠죠. 그래서 3주기로는 알루미늄, 규소, 인까지 살짝 올렸다가 황 살짝 내리고 그 다음에 염소, 아르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A 주기라는 것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B 주기라는 건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이걸 그려놓고 매칭하는 거고 누구지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요. 2주기고 3주기고를 그려놓고 찾아내는 것과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A는 누구라고? 요놈이 A 주기죠. A가 3주기네요. B요? 2주기죠. 그럼 맨 앞에 있는 요 N은 13주기예요.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어? 네. 그래서 X는 누구야? 라고 했다면 X는 누구야? 아닌데 규소
x는 규소가 되겠지. 이해됐어? 얘는 바닥 상태 오비탈의 개수 몇 개야? 세 개. 예? 그런가? 네. 1s, 2s, 2p를 꽉 채운 뒤에 아 이게 3s와 3p는 이렇게 되는 거지. 몇 개야? 5개. 에? 아닌가? 둘, 넷, 다섯. 오비탈이 개수 물었잖아. 한 개, 두 개, 셋, 넷,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개지. 오비탈 안 돼 있는 사람은 앞에 다시 오비탈 가서 복사하십시오. 네. 오비탈의 종류와 오비탈의 개수가 같냐고요. 아니지. A, B, C, 라지 A, B, C. 이거지? 이래서 홀전자의 개수 합은 라지 A, B, C에 대해서 홀전자의 개수 합은 산소 홀전자 2개 있죠? 프로린 1개 있어요. 네온은 없어요. 다시 붕소 탄소 질소 붕탄질 홀전자 개수 합 몇 개야? 13조 홀전자 1개 있고요. 14조 홀전자 2개 있고요. 15조 홀전자 3개 있어서 1, 2, 3 합해서 6개예요. W, X, Y 이래놓고